오늘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1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서울 사는 20대 대학생 졸업반입니다.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취업하기 참 힘든데 저도 한번 졸업을 유예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취업 대출 사기를 당할 뻔해서 참 힘들었는데요. 이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농협 카드를 정지했지만 돈이 빠져나간 사건을 보고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걸 알고 카드를 정지를 했는데 당시에는 피해가 없었다가 다시 카드 정지가 풀리면서 피해를 당한 건데요. 이런 문제는 농협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취준생들은 물론 카드도 없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무서워서 카드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다 피해를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농협이 책임져야 되나요? 자, 농협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증권사에 들어가려면 주식 투자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기소개서에 해당 금융회사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고 상당히 궁금증이 많은 우리 사연자분이십니다. 자, 맞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이 농협카드 보이스피싱 사건인데요. 이 강성신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자면요. 이 피해자가 책임을 전부 다 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좀 당연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단 피해자가 진짜 다 책임이 있는 건지도 저 역시 좀 궁금하거든요. 좀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금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농협카드 사용자가 있었는데 네.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제 당해가지고 그 당했을 때 당시에 이제 자신의 카드 정보랑 신분증까지 줬어요. 아. 네, 신분증까지 이제 줬는데 이분이 알게 돼요. 도중에. 이제 알게 돼서 뭔가 급하게 찝찝하다. 네, 뭔가 찝찝한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왜냐면은 이게 보통 보이스피싱 흔한 패턴이자 수법이 네. 급하게 막 가족을 빌미로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아,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네, 빨리빨리 막. 네, 예. 이런 건데 저도 이분 최근에 네. 받아서 아. 바로 여쭤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을 사칭해가지고 당장 100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카드 정보랑 신분증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줬는데 딸한테 확인을 해본 거예요. 딸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보이스피싱이다라고 해서 재빠르게 이제 농협카드 측에 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 네네. 정지 신청을 하고 이제 나는 뭐 나머지 또 카드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런 거를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던 와중에 대출되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온 네네.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진짜 심장 떨리겠다. 자기는 어. 분명히 정지 신청을 했는데 네. 왜 이게 대출이 됐다라고 오지? 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 정지 신청하면 그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자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정지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문자가 계속 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비대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정지를 풀어버린 거예요. 야, 아. 진짜 뛰는 사람이 나다. 네네.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풀어버린 건데 오. 왜 여기서 문제가 되고 말들이 나오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와, 네. 해서 신고를 했는데 정지의 사유가 분실로 나온 겁니다. 아. 분실로 이거 농협 도난, 측에서. 도난이 아니고? 네. 상당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시스템. 보이스피싱으로 1번, 2번, 신고를 3번 하더라도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라도 네네. 이게 분실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일단 카드 분실하면 네. 전화하잖아요. 네네. 전화해서 정지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제 농협 측은 만약에 분실로 인해서 신고 접수가 됐더라도 네.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음. 그 분실을 풀어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오, 좀 편하게 하려고. 네, 그렇죠. 편하게 하려고. 저는 저기 네. 인터넷에 좀 약한가 봐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필요했는데 어. 아무리 찾아도 정지 해지가 안 되던데. 아. 비대면을 통한 정지 신청 해제가 네네. 이제 농협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해요. 물론 저는 이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농협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다. 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에게 전달해 준 네. 피해자 측의 책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뭐 법적 공방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미루기식이네요. 예, 일단은 서로. 네. 법적 공방이 있기 이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거죠. 이 사건이. 그렇죠. 농협이 약간 문제가 생겨. 네, 농협 생겼네요. 그 카드 측의 여론의 문매를 맞게 네. 되니까 지금은 약간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뀌었구나 네. 이제. 예, 해당 사건은 이제 시간대별로 다시 재조사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피해자에게 보상 여부를 전달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아,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 정지권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변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시스템 해요. 바꿔야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오류를 정정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바꾼다라는 입장을 표했고요. 누구의 책임이 있을지는 사실 법적 공방이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요. 네. 일단은 신용카드 자체를 재발급을 신청을 하시고 그냥 재발, 아예 그냥 재발급. 그러니까 네네. 번호마저 다른 다 없애버리고. 네, 예. 없애버리고 아. 재발급을 네. 신청을 하시고 또 금감원에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셔서 유출된 이름으로 계좌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를 방지하시는 네네.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 여쭤봐 주셨는데 우리 김본스타님께서 사실상 은행, 증권사, 뭐 운용사 두루두루 경험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네. 제가 아까 하기 전에 DLF 사태와 라임 사태를 하다 보니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우리나라 금융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해외에 가시면 네, 참 좋을 것 그래도 같은데 꿈을, 저도 능력이 네.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있긴 하는데 일단은 예, 은행 여기 농협은 대승적으로 아마 농협카드에서 아마 잘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농협카드 대승적으로 해주면 박수 쳐줄게요, 진짜. 네. 예, 저도 카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요즘에 증권사랑 은행이 하도 문매를 맞으니까 요즘 금융지주가 다 지금 보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보험사 인수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보험사 인수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야들 자체에서 좀 미래 비전을 하나 딱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 쪽에서만 따져도 리서치, 리테일 브로커, 법인 브로커, PB, 딜러 이게 다양합니다.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아까 라임 사태, DLF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PB 잘못 팔다가 당합니다. 고소할 네. 수도 있어요. 예,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해서 내가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PB를 하셔도 되는 거고 브로커를 하셔도 되는 거고 네. 운용사는 사실 운용사는 TO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TO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들어가기 네. 위해서는.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번 저희 토게스타 검색해서 오시면은 네네. 제가 자세히 한번 취업 특강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저는 강원도 사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이 주식 투자로 20년 동안 실패를 많이 해서 이제는 안전한 종목만 하자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이 주식 투자를 하던 지인 7명이 함께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시간적으로 여유도 되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우리 지인 한 명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항상 급등하는 종목 유혹에 잘 빠져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지인들과 같이 돈을 맡기면서 계약서도 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좋다가 나중에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삼성전자만 사라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평균 단가가 51,000원이니까 그래도 꽤 수익이 나서 물어보니까 이 직접 투자를 진행했던 지인이 그중 절반은 자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삼성전자의 전체 수익의 절반밖에 권리가 없다고 하고 이 나머지 돈으로는 다른 종목을 매수했는데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모은 거니 금액이 그래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삼성전자만 사라고 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고 이 구두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녹음이나 녹취도 없는 상황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무조건 삼성전자만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대부분은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두 계약도 일단 성립이 되는 걸까요? 이 나머지 7명 모두가 증인이니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변 삼성전자 관련주들까지 해서 유망한 종목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두 계약의 성립인 것 같습니다. 이 보통 구두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네. 당연히 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구두 계약이 왜 문제가 되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구두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묘연하기 때문에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난 이렇게 들었다. 얘는 이렇게 네, 들었다.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는 증거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들었다라는 건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상황을 보니까 삼성전자만 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보니까 삼성전자만 사라고 하진 않은 것인지 네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 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일단은 계약을 했을 때 당신이 자의적으로 종목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지 네네. 만약에 자의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을 사라고 했으면 네. 거기에 구속이 돼서 반드시 사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계약서에 들어갔다면 네네. 구두 계약의 내용이더라도 삼성전자를 주로 사라고 했다라고 했으면은 삼성전자를 사야 될 어떤 계약상의 효력을 조금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만 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사연에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네네. 삼성전자만 사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것도 샀다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삼성전자도 사라고 했으면은 상대방이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녹음이나 녹취가 없는 상황이라면 7명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 법원에서 보더라도 7명의 이해관계가 다 같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이 7명의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과연 법원에 얼마만큼의 구두계약서로의 신빙성을 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확실히 녹취를 해놓으시는 해둬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녹취를 확실히 해놓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지금 고점 찍고 소폭 지금 조정 구간이잖아요. 이와 네. 관련된 좀 IT 소부장 유망 종목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법은 삼성전자 매도 유혹을 참는 거다. 예, 요즘 애널리스트 리포트 제목이 거의 네. 기자 수준이에요. 일치월장합니다. 예, 언론사 네. 기자해도 될 분들이에요. 거의 다 제목 뽑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일단 삼성전자 원래 MWC 2020을 상당히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MWC 2020이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탄력을 좀 가야 되는데 탄력을 못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오늘 이제 녹화 날이 2월 12일, 네. 미국 시간 2월 11일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갤럭시 S20 그다음에 G 플립을 공개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찬사가 네. 쏟아졌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출시했던 모토로라 레이저는 완전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거의 압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차트 살짝만 보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기회에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고 저는 목표가를 7만 5천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6만 원이에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중장기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의도한 바는 뭐냐면 악재가 있다 그래도 신종 코로나 삼성전자를 팔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 관련주 IT 소부장 관련주로 보면 빈메모리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소재 쪽엔 솔브레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부품엔 MC넥스, 그다음에 덕우전자. 어. 제가 MC넥스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증시 이슈 그리고 수익 나는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이 노란통 메신저와 유튜브로 톡앤스타 검색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